부산의료원의 정형외과 노영민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그러면 고모님께서는 한 6개월 정도 계속 좀 재활 기간을 가지셨다고 했는데 다른 일반적인 경우에 좀 수술 후에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부터 좀 가능한지 궁금하고 약한 강도의 운동은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환자분들한테 보통 거의 일관되게 말씀드리는데요. 수술하고 6주 정도 뒤부터는 팔 그냥은 들지 말고 이렇게 잡고 들어라. 힘 많이 안 들어가게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3개월째부터는 그냥 들어라. 운동은 6개월 뒤부터는 안심하고 하셔도 된다. 좀 강한 운동은 9개월에서 1년 정도 있다가 시작하셔라. 그렇게 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 이제 재파열이 그래도 다시 발생할 확률이 좀 낮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떤 상황에서 이게 다시 좀 파열이 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고 궁금한데요. 보통은 3개월째 MRI를 찍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찢어지는 게 제일 많다고 생각합니다. 3개월째 찍었는데 누구는 괜찮고 누구는 재파열돼 있고 그런 경우가 제일 많고요. 원인을 모르는. 그 다음에 많은 경우가 넘어지는 경우. 제 환자 중에 파킨슨병이 네네. 있어서 넘어져가지고 재파열돼서 오셨던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젊은 남자분인데 오토바이 타다가 수술한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오토바이 타다가 사고 나서 그 전보다 더 크게 찢어지신 분도 있고 그래서 충격에 의해서 찢어지는 네. 게 제일 흔한 원인이지 않을까. 그렇군요. 어쨌든 수술을 하고 난 뒤에는 좀 계속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조금 전에 3개월 후에 이제 MRI 찍는다고 하셨는데 그 MRI 찍으러 교수님을 뵈러 가기 전에 한 2개월쯤 후에 좀 통증이 있다는 분들이 좀 많으신데 이 통증은 좀 언제까지 지속되는 건가요? 통증은 사실 정말 사람마다 다른데요. 제가 평균적으로 봤을 때 3개월 정도 지나면 그래도 통증은 많이 좋아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3개월 지나도 굉장히 아파하시는 분도 있고 굉장히 많이 굳어있는 분도 있습니다. 특히 당뇨 있으신 분들은 좀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수술하고 나서 3개월 정도 지나고 그런 증상이 심하신 분들은 스테로이드 주사를 한 번 정도 놓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논문에서 수술하고 나서 2달 정도 이상 지나고 난 다음에는 스테로이드를 놓은 군과 놓지 않은 군의 재파열의 차이가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보수적으로 3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도 아파하시면 주사를 놔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고모님 주변에는 이렇게 어깨 때문에 아파하시는 친구분들 있으신가요? 네, 많아요. 그래서 제 주변 친구들한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이제 본인들도 오십견 때문에 많이 아프다고 네. 그러거든요. 그래서 궁금한 게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이 네. 어떻게 다른 건지 또는 같은 건지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교수님. 남편분께서 굉장히 저명하신 조형외과 어깨 하시는 분이시라 저는 50견이 50살에 생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 정도로 제가 굉장히 어깨 쪽에 좀 무지한데 남편 덕분에 어깨 넘어 조금씩 배워가고 있습니다. 50견 같은 경우 50세에 잘 생기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60세에 생기기도 하고 뭐 40대 후반에 생기기도 하고 나이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50세에 많이 생긴다고 해서 50견이라고 하는데 차이점은 일단은 굽고 안 굽고의 차이가 정도가 심한 경우 예를 들어서 90도까지밖에 안 올라간다거나 그러면 일단 파열보다는 50견을 더 의심을 하게 되고요. 네. 팔을 올리는데 많이 아파하는 경우는 일단 그거는 50견이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50견도 초반에 굉장히 통증이 많은 시기에는 팔은 잘 올라가는데 아파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회전근개 파열과 좀 다른 점은 그 통증기를 지나면 굉장히 많이 붓거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차이가 아닐까. 결국에는 객관적으로 찢어져 있냐 안 찢어져 있냐가 제일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되겠고 환자 증상으로는 얼마나 많이 붓냐. 그게 두 개를 가르는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또 혹시 고모님 좀 교수님께 더 궁금한 점 있으실까요? 제가 만약 이번에 수술을 받지 않고 어깨를 방치했다면 혹시 인공관절 수술까지 해야 했을까요? 우리 고모 같은 경우는 부분 파열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인공관절까지 가는 경우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합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좀 많이 꽤 있으셨거든요. 관절염이 진행 정도가 좀 있었기 때문에 인공관절을 완전히 배제하기 좀 힘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평균적으로 봤을 때 부분 파열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까지 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파열이 어느 정도 2cm, 3cm 이상의 대파열 같은 경우는 인공관절까지 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뭐 4-5명 중에 한 분 정도는 파열이 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결국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공관절은 말 그대로 인공적인 관절을 넣는 건가요, 어깨에? 맞습니다. 인공관절은 오. 어깨를 완전히 쇠로 바꾸는 그런 어머, 너무 수술이고요. 무시무시한 수술이네요. 뭐 저희 어깨 하는 사람들 다 그렇게 네. 저랑 비슷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인공관절 수술은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이즈가 큰 거를 꼬매서 좋게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인공관절은 요즘에는 뭐 1시간이면 1시간 반이면 다 할 수 있고 많이 째지도 않고 아, 결과가 어느 정도 보정돼 있기 때문에 연세가 많으신데 확 팔 크기가 너무 크거나 아니면 팔을 잘 못 올리시는 분들은 최근에 70세, 75세 넘어가시는 분들은 저는 무리하게 꼬매는 것보다는 인공관절을 더 추천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수술이라는 거 오늘 또 이렇게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사실 강의도 평소에 많이 들었었고 많이 얘기도 많이 들었었는데 해증근개 파열부터 인공관절 수술까지 전반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환자를 볼 때 어떤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는지를 굉장히 잘 요약을 해서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건강하셔서 지금 맞아요. 치료가 된 것이 이제 어깨 건강을 끝까지 잘 유지를 잘 하시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촬영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치료 후기가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더 궁금하신 점은 유튜브 채널에 영상이 많더라고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네. 네, 어깨 건강 TV 저도 구독하고 있는데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라 생각돼요. 오늘 출연하게 돼서 색다른 경험이었고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너무 감사드리고 고모님 앞으로도 늘 건강하시면 네.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친구분들이나 또 네. 지인분들께 어깨 건강 TV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겠고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네, 네, 그것도 꼭 홍보 많이 해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관해서 말씀해주신 노현민 교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회전근개 파열 수술에 관해서 말씀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제가 뜬구름 잡듯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가 수술했던 고모님이랑 같이 나와서 지금 증상이나 좋아지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했던 게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고 앞으로 어깨건강 TV를 통해서 저희 고모처럼 어깨가 건강해지는 분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너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교수님과 고모님 감사드립니다. 어깨너머 토크쇼, 어깨 걱정 No more.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